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걸 AI로 분석하는 모분남입니다. 지난 7월 23일 새벽, 구글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투자도 성장도 수익성도 전부 기준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가는 7% 넘게 하락했습니다. 같은 날 실적을 낸 테슬라는 14%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수익성이 미달이라 실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구글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답은 현금 흐름에 있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번 분기 벌어들인 현금보다 투자한 금액이 더 많아 처음으로 외부 자금 조달에 나섰고, 시장은 그에 따르는 위험을 주가에 반영한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두 회사에 각각 적용해 봤습니다. 6개 항목 가운데 5개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 6항목의 평가 결과부터 실적 너머에서 시장이 주목한 진짜 이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부터 세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구글은 세 항목 모두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첫째, 투자입니다. 올해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약 270조에서 285조 원으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연초 약속 250조 원에서 두 번째 상향이고 내년엔 더 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AI 수요를 그만큼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성장입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82% 늘어 기준이 60%대를 넘겼습니다. 성장 속도도 1년 내내 빨라지는 중입니다. 셋째, 수익입니다. 본업에서 남기는 비율이 34%로 그 큰 투자를 하면서도 1년 전보다 더 남겼습니다. 세 기준만 보면 시장이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 의문은 잠시 뒤에 풀겠습니다. 테슬라는 둘은 통과했지만 수익성에서 미달했습니다. 두 항목은 기준을 넘겼지만 하필 가장 중요한 수익성이 미달이었습니다. 첫째, 투자는 기준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설비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예고했고, 이번 분기에만 8조 원 넘게 써 작년 같은 분기에 2.4배였습니다. 둘째, 성장도 기준을 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판매량은 이제 논점이 아니라 AI로 수익을 내는 사업인 자율주행 구독을 봅니다. 유료 구독 이용자가 148만 명으로 1년 새 56% 늘어 투자가 매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셋째, 수익이 문제입니다. 친환경 차를 판 대가로 정부에서 받아 다른 회사에 팔던 돈, 즉 백출권 수입을 빼고 순수하게 차를 팔아 남긴 마진이 16.3%입니다. 기준인 18%에 못 미쳤고 직전 분기에 19.2%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그 마진을 받쳐주던 배출권 수입마저 제도 종료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본업에서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AI에 투입하는 대규모 자금을 감당하기가 점차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전 항목을 통과한 구글이 7%나 하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답은 우리가 확인한 세 가지 기준 바깥에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이번 분기 똑같은 곳에서 처음으로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구글은 이번 분기에 번 현금에서 투자금을 뺀이 8조 원가량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새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 약 100조 원을 조달했고, 추가 발행 창구까지 열며 그 용도를 AI 설비라고 명시했습니다. 테슬라도 남는 현금이 1조 원 넘게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최대 40조 원대를 빌릴 수 있는 창구를 새로 열었습니다. 이건 두 회사만의 일도 아닙니다. 올해 메타도 아마존도 실적은 좋은데 투자 계획을 키웠다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이제 실적만큼이나 그 지출을 감당할 현금이 있느냐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추가로 구글 순이익이 4배로 뛰었다는 기사도 대부분 보유 지분의 평가이익, 장부에만 잡힌 이익이라 실제 벌어들인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험하기만 할까요? 714조짜리 반론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하는 투자는 확신의 신호지만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하는 투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장이 이어지는 동안에 문제가 없지만 성장이 꺾이는 순간 이자와 함께 막대한 손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주가를 낮게 매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는 고객이 쓰겠다고 계약만 해두고 아직 안 쓴 예약 장부가 714조 원어치 쌓여 있습니다. 1년치 클라우드 매출의 5배쯤 되는데 절반 남짓이 2년 안에 진짜 매출로 바뀝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사업만 떼어보면 투자를 늘리면서도 남기는 비율이 1년 새 21%에서 36%로 올랐습니다. 이 계약들이 예정대로 매출로 이어지면 지금의 선제 투자는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 문제는 외부 자금 조달 자체가 아니라 그 자금을 갚아줄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AI 버블에 관한 질문입니다. AI는 진짜인가 거품인가? 적어도 수요는 진짜입니다. 클라우드가 82%씩 성장하고 예약 장부가 714조까지 쌓이고 주문이 밀려 물량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품 논쟁의 초점도 수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쓰고도 수익이 남느냐로 옮겨왔습니다. 잘 알려진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조차 수요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투자비를 장부해서 실제보다 작게 비용 처리에 이익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보는 건 AI가 오느냐가 아니라 그 설비를 짓는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시장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글의 AI 투자가 한국 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쓰는 투자비의 3분의 1가량이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으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구글이 투자 계획을 올린 다음날 두 회사 주가가 나란히 뛰었습니다. 구글의 투자 여력이 곧 한국 메모리 수요의 생명선인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투자 여력이 지금 부채까지 동원해야 할 만큼 빠듯합니다. 그래서 한국 메모리의 운명도 빅테크가 이 지출을 얼마나 오래 감당하느냐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AI 거품 걱정이 번질 때마다 두 회사가 함께 흔들렸고 하루에 9%씩 하락한 날도 있었습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AI 수요가 꺾여서 생긴 일이 아니라 진짜 수요를 쫓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생긴 성장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투자와 쌓인 계약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다면 몇 년 뒤 오늘의 지출은 성장의 토대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로는 현금 흐름 지표를 지켜보되 길게 보는 투자자라면 수요가 진짜라는 사실에 더 무게를 둘 만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글은 새 기준을 모두 넘겼고 테슬라는 수익성에서 미달했으며 현금에서는 두 회사 모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다음 확인 시점은 다음 분기 실적입니다. 두 회사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섰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 분석은 모두 AI를 기반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적에서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